안녕하세요. 근우 NCS의 근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필기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LH와 건보도 쳤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코레일부터 시작해서 아마 다음 달까지는 계속해서 필기 시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 들어올 때 노를 많이 저어서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해야 하는데, 저번 주까지는 그렇게 바쁘진 않았는데, 요즘 자전거로 출퇴근한다고 저녁에 좀 피곤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약속도 몇 개가 있고 해서 또 주말에도 좀 놀기도 놀았고, 그래서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었다는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추석 때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폭풍 업로드를 해가지고 추석 때까지 응용수리 10강을 끝내고 추석이 끝나면은 자료 해석으로 바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기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기차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찍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또 유튜브 댓글로 기차에 관한 문제들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거속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저는 기차 속도 문제를 풀 때 두 가지를 특히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표현인데요. 보통 기차 문제들은 단독으로 기찻길을 지나간다라는 것보다는 터널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표현은 총 4가지가 있거든요. 둘, 셋, 넷. 어떤 느낌이냐면은 첫 번째, 완전히 터널을 통과한다. 두 번째, 들어가서 나오기 직전까지만 본다. 세 번째, 들어갈 때 시야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완전히 통과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만으로는 처음에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터널이에요. 그리고 기차는 밑에다가 헷갈리지 않도록 표시하겠습니다. 기차의 앞부분부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끝부분이 나올 때까지가 완전히 통과하는 방법이고요. 다음 나오기 직전은 들어갈 때는 동일하지만 나오기 직전은 여기까지가 나오기 직전이겠죠. 그리고 시야에서 사라지고 완전히 통과. 즉 시야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기차의 전 부분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통과는 완전히 나왔을 때를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때는 기차가 터널 안에 들어간 직후부터 나오기 직전까지를 말하는 거겠죠. 보면은 터널과 기차의 위치 관계에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식을 세울 때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터널 길이와 기차 길이를 나눠야 되는 건데요. 기차가 터널을 지나갈 때는 동일한 지점이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번 나오기 직전 같은 경우에는 기차의 앞부분부터 그리고 기차의 앞부분이 나올 때까지를 거리를 측정하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터널 그 자체의 길이로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도 뒷부분부터 뒷부분까지도 역시 터널의 길이입니다. 터널의 길이만큼만 기차가 이동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죠. 근데 1번 완전히 통과 같은 경우에는 기차의 앞에서 기차의 뒤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차의 앞이 여기까지 갈 때 터널 길이를 통과한 거예요. 이미. 근데 기차가 완전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차 길이까지 한 번 더 더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 느낌으로 4번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다 같은 경우에는 기차의 뒷부분부터 기차의 앞부분까지만 하죠. 원래 터널 길이는 여기까지 기차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한 기차의 길이만큼 덜 갔습니다. 그래서 빼기 기차.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표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틀의 의미에서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각각의 이런 단어들 그리고 문장들이 이 식으로 변환될 때 어떻게 가는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문제를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또 제가 두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거속시 변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도는 흔히 km/h로 사용을 하지만은 이것을 km/min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이것을 m/s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를 자유롭게 하셔야지 문제에서 쓸데없는 손계산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흔히 쓰는 거 36km/h는 10m/s다 이런 거나 60km/h는 1km/min이다 요런 거. 요런 간단한 것들을 잘 아셔야지 뭐 기차 문제에서는 속도가 나오는데 그 속도가 km/h로 나오는데 m/s로 변환해야만 뭐 풀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 터널 표현과 거속시 변형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한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리고 있어요. 길이가 1005m인 터널에 기차가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는 18초가 걸리고 길이가 1675m인 터널 안에 기차가 보이지 않게 들어가 있는 시간은 22초다. 이때 기차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기차의 속도도 없고 길이도 없죠. 하지만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앞서 1, 2, 3, 4번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그리고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된 시간. 즉, 요거는 터널 더하기 기차를 해야 될 거고, 요거는 터널 빼기 기차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저희도 몇 가지의 풀이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세 가지로 구해왔습니다. 첫 번째 정석은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풀어야겠죠. 일단은 시간을 18초와 22초를 줬기 때문에 시간을 기준으로 속도분의 거리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없죠. 그럼 속도는 A로 두고 풀게요. 자, 거리는 1005 더하기 기차 길이 X는 18이 나오고요. 1675 빼기 X는 22가 나옵니다. 그럼 넘기고 하면은 이제 뭐 A에 관해서 풀 수 있고요. 한번 해볼게요. 18A 1675-X는 22A 더해주면은 XX 없어지죠. 이것도 더할 때 빠르게 2680이다는 40A다. 그럼 A는 뭐가 될까요? 46, 24니까 2400 그리고 280이 나오니까 47, 28이죠. 67m가 됩니다. 67m per sec가 속도가 되겠죠. 우리가 하는 거는 X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 식에 넣어도 되고 위에 식에 넣어도 되고 동일합니다. 뭐 편하게 위에 식에 넣어 볼까요? 18A인데 18을 67 곱하면 조금 계산이 복잡할 수도 있겠죠. 20-2 한 다음에 67 곱하면은 67 곱하기 2는 134기 때문에 1440에서 134를 뺀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은 계산이 조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5 더하기 X는 1206이기 때문에 X는 201이 되겠죠. 이렇게 정석으로 한번 풀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풀이를 압축을 시키고 싶으시면은 비례식으로도 풀 수 있거든요. 자, 비례식에서 일단은 거속시로 역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1005 더하기 X와 1675-X가 있죠. 자, 이거는 거리입니다. 그렇죠? 거리인데 저희는 이 거리를 통과할 때 시간을 알고 있죠. 그리고 어차피 이 기차는 하나의 기차이기 때문에 속도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18초와 22초죠. 그러면은 약분해서 9대 11로 쓰겠습니다. 1005 곱하기 11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50 더하기 1005겠죠. 11x고 1675 곱하기 9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16750 빼기 1675겠죠. 6하고 75에 051 1507로 빼기 9x가 되겠습니다. 넘겨주면은 20x는 11055를 빼면은 4020이 나오고 x는 201. 확실히 정석 풀이보다는 조금 더 간단해진 풀이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번 기차 문제부터는 좀 대입법을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일단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캐치해서 보기를 대입할 건지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일단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 문제에서는 시간입니다. 18초와 22초가 있죠. 그러면 18에서 22로 가기 위해서는 9분의 11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1, 2, 3, 4, 5번 중에서 뭐 보통 기본적으로는 3번을 대입하라고 하는데, 완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장 쉬운 숫자인 200을 먼저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1005 더하기 x이기 때문에 1205와 1475가 있습니다. 근데 속도는 동일하고 시간이 9분의 11배면은 거리도 9분의 11배여야 되거든요. 이게 9분의 11배냐 라는 거고, 둘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일단 1205가 9로 나눠지는지 보는 게 중요해요. 나눠볼까요? 305죠. 27 3 35 남으니까 안 되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되면 소수점이 무조건 남을 수가 밖에 없고, 11배라면 그 소수점이 아직까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답 1번인 200은 답이 절대 될 수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9의 배수만 채워지면은 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9, 4, 36이기 때문에 201을 대입한다면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9로 안 나눠지고 남는 숫자가 35, 36, 37, 38, 39 이렇게 남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9로 나눌 수 있는 숫자는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자연스럽게 2번이 되는 건데, 뭐 처음이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아까 9로 나누면은 134가 되겠죠. 134 곱하기 11 하는 거는 1340 더하기 134에서 1474 이렇게 하면은 답이 맞죠. 대입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대입법은 한 번에 확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어떻게 대입할 것인가의 메커니즘을 조금 스스로 학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입법도 제가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할 테니 한번 보시면서 계속해서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승환이는 차를 타고 시속 90km/h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자, 90 나왔죠? 이거를 m/s나 뭐 km/min으로 바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90 나누기 60 하면 1.5이기 때문에 1.5km/min이나 혹은 초속으로 바꾸면은 시속 36이 초속 10이기 때문에 36, 36, 18 하면 90이 나오죠. 그래서 25m/s. 이걸 들으시면은 와, 얘는 아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합격하시려면요. 아시겠죠? 자, 바로 옆에는 철길이 있고 기차가 달리고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기차는 5.5초 만에 지나쳐가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는 지나치는데 3초가 걸린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빠르죠, 당연히. 이때 기차의 길이는, 속도는 기차가 차보다 빠르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다. 근데 반대편에서 온 차는 되게 싹싹싹 지나가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차는 천천히 앞질러 가게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상대 속도 때문인데요.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속도를 가는 차이만큼 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으로 가고 있고 얘가 90으로 가고 있으면은 저는 10만큼만 더 빨리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100이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도 100이면은 합이 200이 됩니다. 그래서 200km/h의 속도로 지나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속도가 더 빠르고 시간은 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단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표시해두고 갈게요. 승환이고, 기차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역시나 속도 언급되어 있지 않죠. 속도 뭐 A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석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역시나 거속시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문제도 시간이 5.5초 3초죠. 그럼 시간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속도분의 거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속도가 제가 아까 상대 속도를 한번 언급했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기차는 속도가 A지만은 승환이가 25m/s의 속도로 오기 때문에 차이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게 A-25의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에 A-25를 적어주고,
거리는 기차의 길이에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겠죠. 위에가 기차, 밑에가 승하기차인데 나중에 가면은 요렇게 됩니다. 지나쳐 갈 때. 즉, 맨 앞에서 맨 앞까지 가기 때문에 기차의 길이겠죠. 같은 방향은 5.5초가 걸리고 다른 방향은 3초가 걸린다. 자, 그럼 x에 관해서 써줄 수 있겠죠. 5.5a 마이너스 25 곱하기 5.5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25의 절반은 125니까 125 더하기 12.5 137.5. 자, 근데 x 그러면 이거 똑같다 해서 넘겨주면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a를 넘겨주면 2.5a는 137.5 더하기 75를 해야 됩니다. 뭐 계산하면은 212.5가 나오겠죠. 여기서도 2.5를 반대편에 넘겨가지고 계산해주면은 조금 숫자가 번거로워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4배를 더합니다. 4배를 곱합니다. 왜냐면 10이 되죠. 10이 되면은 10을 넘겨주면은 자릿수만 하나 땡겨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간단한 계산이 되죠. 그리고 2를 4배 해주면 8이 되고 12.5 4배 해주면 50이 되고 괜찮죠? 기차의 속도는 85m/s입니다. 그러면은 위쪽 아래쪽 어느 쪽에 대입해도 답은 나올 수 있지만 더 간단한 아래쪽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x는 3a 더하기 75고 3 곱하기 85 더하기 75가 됩니다. 뭐 더 센스 있는 분들은 4 곱하기 85 빼기 10을 해줘도 되고요. 4 곱하기 80을 해주면 400에 죄송합니다. 4 곱하기 85 해주면 320에 20이니까 340이고 10을 빼주면은 답은 330 이렇게 되겠죠. 역시나 이 문제도 비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풀이는 비례입니다. 역시 베이스는 거속시. 자, 처음에 속도를 저희가 알 수 있죠. a-25와 a 더하기 25입니다. 근데 각각 시간이 5.5초와 3초가 걸렸다고 했어요. 근데 속도와 시간은 반비례합니다. 여기도 속도면은 이쪽도 속도를 적어줘야 되는데 근데 반비례하기 때문에 5.5분의 1 그리고 3분의 1을 적어야 되죠. 각각 크로스로 곱해서 통분해주면은 6대 11이 나와요. 그러면은 안은 안끼리 밖은 밖끼리 곱해주면 11a-275는 6a 더하기 150 그렇죠. 넘겨주면은 5a는 425에서 a는 85가 나온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은 아니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60과 110이 되겠죠. 각각 5.5 곱해줘도 되고 3을 곱해줘도 되고 그럼 역시나 330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세 번째 풀이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첫 번째보다는 대입이 약간 애매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쉬운 숫자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이 300m로 가장 쉽죠. 근데 저희가 일단 대입하기 전에 문제에서 캐치해야 되는 거는 3초, 5.5초, 그리고 승환이는 25m/s로 달리고 있다. 25m가 왜 중요하냐면은 같은 방향으로 갈 때, 다른 방향으로 갈 때 25를 빼주고 25를 더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50m/s가 나야 됩니다. 이거를 중점적으로 해주면 되고 3초를 대입하면은 100m/s죠. 근데 5.5초를 대입해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데 계산이 조금 번잡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5.5를 곱하기 하면 11이 나오거든요. 곱하기 9하면 99가 나와요. 그래서 거의 100에 근접한 숫자고 3은 100이 3개니까 이제 9를 3배 해주는 거죠. 그럼 27이 나오고 처음에 이 2배 한 걸 반영해주면은 한 54 정도가 나옵니다. 약 54. 그럼 둘의 차이는 46밖에 안 나죠. 우리는 1번을 대입했을 때 목표치인 50에 못 미치는 46이 나왔고 2번, 3번, 5번, 3번, 4번, 5번으로 가면서 이 차이가 점점 커질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쉬운 숫자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이게 4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3으로 나눠지는 숫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300도 3으로 나눠지고 330도 3으로 나눠지는데 나머지 숫자는 3으로 나눠지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330을 택했고 그럼 3으로 나누면은 110m 그리고 5.5로 나누면은 11을 30개 해준 거니까 5.5는 60을 해준 거죠. 그럼 차이가 50m/s? 맞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즉 대입할 때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첫 번째
쉬운 숫자. 두 번째 3번. 왜냐면 3번이 중심이 되는 숫자고 3번을 기준으로 좌우로 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방향성인데 요 세 개를 다 잘하시면은 최대 뭐 2번 정도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오지선다에서 2번만 대입을 해가지고 답이 나오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거의 뭐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택하는 거기 때문에 정석이나 빠른 풀이는 꼭 숙지하시는 게 좋고, 또 이 대입법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한번 따로 시간이 된다면은 어떻게 하는지 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기차 문제에서는 이 정도 레벨의 대입법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기차 A, B가 서로 다른 속도로 같은 길이의 쌍둥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A가 B보다 5km/h만큼 빠르다. 터널에 동시에 진입했고 터널의 4분의 3 지점에서 A가 8km/h만큼 감속을 해가지고 동시에 터널의 출구에 도달했다. 이때 기차 A의 터널 진입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동시에 진입했고 동시에 출구에 도달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각각의 개별 속도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5km만큼 빠르고 8km/h만큼 속도를 줄였다. 그리고 3분의 4 지점이다. 이 정도만 뽑아갈 수 있으면은 훌륭한 문제 해석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기차 문제에서는 식으로만으로는 머릿속에 잘 표현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림을 좀 적극적으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4분의 3 지점이죠. 처음에 A와 B, 그리고 진입과 출구 도달 시간은 같습니다. 즉 평균 속도가 같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속도가 A고 A-5, 그리고 여기는 A-8, 이 정도만 캐치하시고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정석 역시나 거속시로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같죠? 그 얘기는 평균 속력도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일단 시간이 같으니까 속도분의 거리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속도를 일단 각각 써주고요. 모르죠. 그럴 때는 x로 둬야 되는데 뭐 여기를 x, 4분의 3x, 4분의 1x 두면 어차피 x는 다 통분해서 없어진다. 왜냐면은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편하게 그냥 4, 3, 1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문제 풀기 무난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분모의 최고차항이 1차 방정식이죠. a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좌변에는 4, 우변도 더하면 4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a제곱은 다 없어질 건데 그 부분을 아직 센스 있게 캐치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다 적어 볼게요. 이런 부분도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적어주시는 게 시간 단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마이너스 32죠. 그리고 3배고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3인데 3배하면 39, 더하기 40인데 3배하면 120.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4, 3, 1 다 없어지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4a 더하기 120이고 32, 44 넘어가주면은 12a는 120이라서 a는 10이 나옵니다. 뭐 정석으로 해도 생각보다 뭐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비례식보다는 가중평균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중평균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간 내 평균 속력이 동일한 경우에는 쓸 수 있더라고요. 즉 어떤 느낌이냐면은 처음에 A 속도는 A였죠. 그리고 A-8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은 A-5가 되죠. 왜냐면은 시간이 진입과 출구 도달의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럼 거리비는 5고 거리비는 3입니다. 여기서 그럼 역수로 가중비는 3대 5가 되겠죠. 근데 가중비라는 게 시간의 비거든요.
제가 속도의 가중평균 강의에서도 이미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이제 소금 농도에서는 소금물분의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물로 가중평균을 하죠. 동일한 느낌으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분모인 시간으로 가중평균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다시 그림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3대 5기 때문에 8분의 3 지점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간의 8분의 3 지점에서 속력이 바뀌었다고 하시면 되거든요. A-5 비교할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A로 갔을 때 A-5로 갔을 때보다 2배 더 많이 갔죠. 그러면 속력도 2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A는 2A-10이고 넘어가면 A는 10. 간단하죠. 정석으로 방정식을 일일이 손으로 다 쓰는 것보다는 이 개념적으로 풀면은 훨씬 간단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터널의 일정 지점에서 속력이 바뀌었고 전체적인 평균 속력이 동일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중평균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실전에서도 쓰실 수 있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대입하려면은 일단은 머리가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도 방법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번 정도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쉬운 숫자라고 하면은 짝수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홀수 같은 경우에는 나눗셈을 할 때 숫자가 되게 더러워지거든요. 그리고 뭐 10, 12, 14 있는데 뭐 보통이라기보다는 중간에 있는 3번 12km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4분의 3이죠. 그러면 여기가 10이고 8을 감속했으니까 4 그리고 7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거리를 지정하고 가시는 게 좋은데 거리는 전체의 최소 공배수를 해주면 되고요. 4가 12에 들어가 있으니까 84로 해주면 되겠죠. 84로 하면 편한 게 뭐냐면은 7km/h로 갔을 때 바로 12분이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84를 4분의 3 해주면은 63이 나오고 그러면은 5분 조금 넘는 거랑 역시나 5분 조금 넘는 거 더해줘도 10분 조금 넘죠. 그러면은 12분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1번으로 갈래? 죄송합니다. 이게 3번으로 돼 있네요. 5번인데 소름 끼쳤습니다. 자, 5번으로 갈래 했을 때 저는 일단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4, 6, 그리고 9. 그러면 6이 9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4와 9의 최소 공배수인 126으로 갈게요. 그럼 14분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4분의 3 지점으로 갈라주면은 숫자가 조금 안 좋긴 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14km/h로 94.5만큼 가야 된다. 근데 계산하기 번잡하면은 14 곱하기 5 하면은 70 나오죠. 70에서 84가 되고 98이 되기 때문에 7분보다는 작아요. 근데 뒤에는 5분보다 크죠. 그럼 한 12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차이가 2분보다 작은데 여기는 거의 2분이 나죠. 그럼 우리는 방향성이 반대로 왔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럼 또 이제 정반대인 1번으로 가볼게요. 그랬을 때 1번이 맞으면 1번이 답, 1번이 아니면은 2번이 답이 돼요. 10, 2, 5.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는 10km죠. 그럼 10으로 가고 그럼 여기는 2분이 걸릴 거고요. 근데 여기는 10km 하면 7.5km이기 때문에 0.75분 그리고 여기는 2.5니까 1.25분 해서 2분이 나와가지고 답이 맞게 됩니다. 이런 대입법이 뭐 1번도 보고 2번도 보고 3번도 봤는데 뭐 문제가 조금 간단하고 보기가 조금 만만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대입법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입법을 할 때 생각해야 되는, 즉 뽑아내야 되는 조건도 많고 나눗셈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더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석과 빠른 풀이를 익혀 놓으시고 대입법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왜냐면은 뭐 실전에 갔을 때 정석이나 빠른 풀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는 비상수단인 대입법을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 풀이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 같은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빨리 피드백을 받고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촬영 시간으로 30분을 넘겼는데요.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필기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우NCS의 근우였습니다.